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미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네, 이제 시장은 완연하게 사상 최고치가 양시장,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양호했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핀비즈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죠.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매우 컸습니다. 애플이 2%대, 브로드컴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우 큰 폭의 상승, AMD도 크게 상승했고요. 그동안에 부존했던 소프트웨어인 오라클을 비롯한 파란티어 등도 매우 높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구글도 2%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강세가 시장의 핵심적인 요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E 버너바 이런 등등도 꽤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매우 좋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이제 그 주요 시장의 그래프 하루짜리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짜리 흐름은 뒤로 갈수록 괜찮아졌어요. 특별히 S&P 500, 나스닥이 그랬죠.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더 크죠. 2.7%나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그 한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상승폭이 매우 컸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폭이 컸고, 샌디스크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에서는 어제 3일 전 화요일 날 매우 좋았고, 어제와 그제 그냥 쏘쏘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한국은 그 주초에 많이 올라서 반영이 좀 일부 되긴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8%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한국에서 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궤적이 다릅니다.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매치 법안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마치 그 하원을 통과할 것처럼 분위기가 좋습니다. 매치 법안. 이 매치 법안이 뭐냐면,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 on Hardware Act. 너무 어렵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드웨어 기술 통제를 위한 다자간 정렬 법안. 이 말도 진짜 어려운데, 이거 풀이해도 되게 어려운데, 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동맹국이 함께 중국을 쪼우자, 중국을 막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니들이 그동안 장비 팔아먹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모든 장비주들이 다 좋았는데 ASML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ASML도 중국이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 따져보면 매출 순위 1위 국가죠.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관련된 설비 증설 투자를 보면 지난 몇 년간 압도적으로 중국의 설비 투자가 많았습니다. 즉, 여기서 반도체에서 설비 투자는 뭔가요? 장비 투자입니다. 장비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ASML도 있지만 미국의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등등 미국 기업이 많습니다. 자, 미국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 이 매치법은 뭐냐면, 얘네들이 너무 따라오는 게 너무 세잖아. 세 군데 회사가 언급이 되었죠? 뻔하죠. 어디일까요? 파운드리 하는 SMIC, 그 다음에 메모리 하는 창신 메모리,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하는 양쯔 메모리, YMTC, 이 세 가지 기업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올라와 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보루까지 깨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죠. 어제 오후에도 잠깐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제조업은 끝났어. 제조업은 7만 달러, 8만 달러 되는 나라가 밤새 일하면서 3교대로 일하고 이럴 턱이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죠. 게다가 이민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전히 중국에는 100만 원, 150만 원 주면 일할 사람들이 쫙 줄을 씁니다. 그런 상황이고, 200만 원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일할 사람도 정말 몇 킬로 길게 줄을 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완전히 안 되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에서 잘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얘는 국가주의 전체 국가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누가 합니까? 나라가 합니다. 중국은 나라가 하죠.
그리고 그 배분을 어디다 했습니까? 첨단 기술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마무시한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창신 메모리처럼 그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쯔 메모리가 앞으로 2, 3년간 얼마의 웨이퍼, 월 웨이퍼를 몇 장 늘린다? 10만 장 늘린다. 지금 몇만 장이다? 20만 장이다. 자, 그러면 30만 장이 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만 장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65만 장쯤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80만 장쯤 됩니다. 웨이퍼 투입량이. 그러니까 캐퍼시티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이제 빠르게 치고 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위치가 위상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매치법이 통과되면은 누가 제일 그러면 수혜를 있겠습니까? 한국은 아무리 그래도 일단 약간 넘사 수준에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회사가. 캐퍼 사이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 이 매치법이 통과가 되면,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누가 제일 좋겠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관련돼서 기업 그 주가 상승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국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수혜 정도가 다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매치법은 근데 통과 안 됐고, 통과가 된다면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으나 덮었습니다. 타조가 막 도망가다가 겁이 나면 땅에다 얼굴을 박아 넣는다고 하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딱 트럼프가 셀프 휴전을 하셨어요. 이란은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셀프 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역학관계, 미국이 혼자 알아서 스스로 셀프 휴전을 했는데, 파키스탄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이란은 대응할 게 별로 없어요. 이란 대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고를 외친 거죠. 딱 이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란의 협상 체계가 분열돼 있다. 협상이 통일되지 않아서 누구하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가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는, 미국인들은 설득될 것 같아. 이 얘기가 뭔지. 그래서 그것들을 시장이 쭉 빨아당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시오스 같은 데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3에서 5일 정도 휴전하고 다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은 다음 주면 다시 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백악관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휴전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언에 따라서 이제 전쟁 안 하는 모양이다 라고 주식시장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란은 뭐라고 할까요? 이란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이 일방적 선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 공격.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셀프 휴전이긴 하지만 휴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란은 대응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 이란도 결국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무기가 있죠.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무기, 시간이죠. 네, 시간을 끌면 됩니다. 네, 시간을 끌면 휴전이 되더라도 이란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미치겠네, 우리가 답답해 죽겠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발언과 함께 이란은 해상봉쇄에 맞서, 미국의 그 이란 선박 해상봉쇄에 맞서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3척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공격을 한 게 아니고 납포를 한 거니까 크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진짜 싸우고 싶으면 저기 해상 봉쇄하고 있는 미국 군함들 공격해야지, 그죠? 드론 공격 같은 걸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하고 있죠. 자, 이런도 뾰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어쨌든 모하마드 바게르 갈레바프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해상봉쇄나 이스라엘 공격이 있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만 답답해.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은 상관없네, 전쟁 안 하네 하고 갔지만 누구는 답답해? 채권시장은 답답하죠. 채권시장은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채권 금리가 그렇다고 팍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볼까요? 자, 금리가 4.3%에서 그냥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그 위로 4.3에서 계속 머물고 있네요. 일단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이게 안 좋으면 4.5를 향해서 4.5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도 아는 거죠. 4.5를 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방어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함부로 쉽게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금리를.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브레이크 이븐 그 금리가 있어요. 브레이크 이븐 금리 BEI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2.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그 쉽게 얘기해 채권 수치화한 건데 그 2.4%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금리를 받으려면 2.4% 깔고 금리를 받아야지 안 녹죠. 2.4% 이하 받으면 인플레이션의 그 기준점이 2.4%이기 때문에 2.4%밖에 안 받으면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그거보다 못 받으면 녹는 거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그 20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은 작년도 7월 이후 최고의 금리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년물 4.883%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은 안심, 채권은 경계, 유가는 우려입니다. 예, 그 유가 상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가솔린 가격 얼마죠? 3.35. 네, 3.35.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시간밖에 없다. 예. 시간을 계속 그냥 질질 끄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가 안 떨어진다. 왜냐하면 셀프 휴전했지만 뭡니까? 이란 선박은 미군에 막혀 있고 다른 선박은 이란에 막혀 있어요. 골 때리는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다고 지금 송유관 꼽아가지고 물건 보내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새로 작업을 해가지고 뭐 저쪽 뒤편으로 돌린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움직인다? 자, 유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유가로 인해서 뭐가 움직인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면 상황은 나빠진다. 근데 이 주식시장은 휴전되는구나 라는 것만 흡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에는 2월달, 3월달 내내 괜찮아요. 한 달만 지나면 다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취하지 마십시오. 예, 복병이 하나 계속 있습니다. 이 복병이 뭐냐면 뭐 지정학적 이슈, 전쟁 이런 이슈는 아니에요. 그건 복병이 아닙니다. 그건 복병이 아니고 뭐가 복병이냐? 인플레이션 수치.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나올 거냐? 4월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지 한번 우르릉쾅쾅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한국은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와장창하면 문제를 얻어맞을 수 있지만 저는 또 빠른 복원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발이 있어요. 뭐 건설업체들이 지금 재건 사업, 무슨 재건 사업이야 지금. 근데 주가 막 그렇게 해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설레발입니다. 이건 설레발이고요. 자, 이제 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당연히 강세가 되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재미나죠? 채권 약세, 달러 강세 이 구조를 가지고도 어떻게 됐다? 주식은 올랐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좋은 것만 지금 받아 먹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측치보다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측치가 너무 낮았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요 테슬라의 실적과 함께 중요한 그 주식 개념 한번 잠깐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당 이익은 0.41달러, 그 다음에 그 매출은 223억 달러, 224억 달러 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예측이 나오는데 0.36달러 예상했고 222억 달러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를 모두 증가를 했죠. 그런데
예측치는 사실상 그 미국은 전형적으로 마사지 예측이에요. 상당히 낮춰놓고 실제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뭐 실적 발표하면 예측보다 80%가 더 높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같이 시간을 내어서 오늘 테슬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걸출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끌고 있는 테슬라, 첫 번째 스페이스X는 아니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와는 아니다. 네, 나중에 합병을 할지언정 다른 회사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 분기에 어떻습니까? 0.5달러 했어요. 매출은요 249억 달러 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281억 달러 했습니다. 매출이 주네요. 그다음에 이익도 줄고, 요번에 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번에 모델 Y가 제일 잘 팔리는 모델 Y가 그 사이버 트럭하고 좀 디자인을 공유하면서 좀 이상해졌어. 무슨 아이언맨처럼 됐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 디자인 되게 중요한데 말이죠. 뒷태는 괜찮았는데 앞태가 너무 이상한 거야. 예,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국 현대차는 앞태가 괜찮은데 비슷한데도. 어쨌든 자, 실적 보죠. 떨어졌어요. 실적이 떨어졌죠. 근데 자, 뭐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뭐 그런데 그러면 주가는 얼마입니까? 387달러. 자, 이렇게 계산해 보죠. 최근에 4개 분기의 합산 주당이익은 얼마입니까? 합산 주당이익은 2달러가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0.4가 두 번 나왔고 0.5가 두 번 나왔습니다. 자, 1.8달러 나오네요. 그렇죠? 네, 2달러가 조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1.8달러 나오면 현재 주가는 얼마다? 387달러. 자, 그러면 우리는 테슬라의 1달러를 얼마에 사는 걸까요? 네. 얼마에 사는 걸까요? 테슬라의 1달러를 지금 주식으로 사시는 분은 테슬라의 1달러를 200달러에 사시는 격이 됩니다. 자, 요 개념이 되게 너무 기초인데, 너무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주가가 얼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뭐 120 닉스, 뭐 40만 전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표현 가격이고요. 표현 가격.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주식을 사니까 그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주식의 가격인데, 주식의 가격의 근본은 뭡니까? 그 기업이 발행해낸 주식의 이익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 주로 분해하면 주당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 주당 이익을 주로 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 훨씬 더 좋아요. 이야기에. 자, 지금 테슬라 보면 주당 이익 얼마인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결국 뭐냐? 내가 주식 한 주를 살 때 주당 이익은 이거예요. 내가 주당 이익 1달러에 얼마를 지불할 거냐는 거예요. 얼마를 지불할 거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한국은 평균적으로 지금 한 1달러 사는데 한 12달러 정도 지불하는 거죠. 한국은 평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1달러 살 때 한 7달러 정도 지불하는 거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한 5, 6달러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달러, 무슨 1달러를 5달러에 사는데 1달러를 7달러에 사는데 뭐가 저렴한 거야. 왜냐하면 그 1달러가 매년 나오거든. 매년 벌어주는 게 1달러라고. 연세가 1달러야. 근데 연세 1달러짜리를 5달러에 사면은 5년만 갖고 있으면 본전이잖아요. 그리고 10년 갖고 있으면 더블이잖아. 그러니까 싸다고 하는 거죠. 10년에 더블 되는 자산이에요. 10년에 더블 되는. 괜찮죠? 근데 그걸 재투자하면 더 커지지. 그래서 우리가 1달러를 살 때 얼마를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당 이익금을 내가 얼마에 살 거냐예요. 자, 한국으로 환산해 보면 10,000원짜리를 내가 얼마 주고 살 거냐는 거예요. 자, 테슬라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아주 좋죠. 지금 상황은 어떠냐? 1달러를 200달러를 넘게 주고 사는 겁니다. 예. 1달러를 200달러를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예,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하고 다르게 아까 그 주당이익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이 꺾였어요. 주당이익 성장이 꺾였습니다. 꺾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10%가 안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나와요. 자, 영업이익률 10%가 안 나오고 레거시 자동차 회사만큼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를 우리는 1달러에 200달러를 넘게 주고 210달러, 220달러 사이 어디쯤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자동차 매출은 162억 달러, 전체 224달러에서 자동차 매출이 162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 발전 및 저장은 24억 달러. 이것도 규모가 꽤 커졌는데 그러나 얘는 전년 대비 12% 빠졌습니다. 대신에 서비스 및 기타가 37억 달러로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아마 그 FSD나 이런 것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서비스 및 기타인 것을 보면. 그래서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나 그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그 자본적 흐름은 뭐 회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는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네, 그거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잘 돌아가는 것과 가격은 다른 거죠.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근데 1달러에 200달러 이상 주고 사고 있다라는 그 점이 조금 애매한 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방송 본방 이후로는 방금 전에 실적 발표한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